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건강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긴 잠에서 깬 후 베개에 남은 머리카락을 보거나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길 때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음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욕실 배수구나 빗에 엉킨 머리카락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 자신감과 생기를 잃게 만드는 정신적 부담이자 숨겨진 고민이 됩니다. 의학용어로 알로페시아라고도 불리는 탈모는 나이 들어가는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흔하고도 복잡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탈모는 단순한 미용적 관심사를 넘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흔한 의학적 상태이자 고령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이며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아주 알지 못하는 다른 접근법이나 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50대 이상 한국인의 상황에서 탈모, 즉 탈모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매우 흔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이 문제는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보통 30대와 40대부터 수면에 잠겨있듯 조용히 진행되다가 50세에 이르러 임상적으로 뚜렷해지며 50대 남성 인구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65세 이후에는 남성의 약 53%, 그리고 여성의 약 37%가 어느 정도의 탈모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0대에 마주하는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에 누적된 만성적인 과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몸의 변화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50세에 즉각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에서 지난 시간 동안 발전해어 온 내 몸 상태를 관리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50대 이상 한국인의 상황에서 탈모, 즉 탈모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매우 흔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이 문제는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보통 30대와 40대부터 수면에 잠겨 있듯 조용히 진행되다가 50세에 이르러 임상적으로 뚜렷해지며 50대 남성 인구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65세 이후에는 남성의 약 53%, 그리고 여성의 약 37%가 어느 정도의 탈모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0대에 마주하는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에 누적된 만성적인 과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몸의 변화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50세에 즉각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에서 지난 시간 동안 발전해온 내 몸의 상태를 관리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현대의학, 즉 양방의 관점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의 관점을 모두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조명하며 우리가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대의학인 양방의 관점에서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방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두피의 모낭 주변에 있는 알파 환원 요소라는 특정 효소를 만나면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탈모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모낭의 민감성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DHT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민감한 모낭에 DHT가 결합하면 모낭은 점차 위축되는 모낭 소형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발의 성장기는 기정상적으로 짧아지고 휴지기는 길어지며 그 결과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더 가늘고 짧고 색이 옅어지다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탈모가 일어나는 방식, 즉 어떻게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명확한 기계론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상세한 과학적 설명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모낭은 이 호르몬을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왜 나이가 들어가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탈모가 급격히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왜라는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우리 한의학의 지혜가 제공합니다. 한의학의 정수가 담긴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자혈지열이라고 합니다. 이는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라는 뜻으로 머리카락이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바로미터라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이란 단순히 혈관에 흐르는 붉은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물질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혈을 우리 몸 가장 높은 곳인 두피와 머리카락 끝까지 보내는 원동력이 바로 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털모는 두피라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약해지거나 한의학의 신혀 개념과 연결됩니다. 토양의 물과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혈허의 상태입니다. 가장 높고 먼 가지 끝의 잎사귀부터 시들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이 부족해지거나 그 흐름이 정체되면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머리카락입니다. 따라서 양방이 탈모 현장의 직접적인 범인은 DHT를 지목한다면 한의학은 애초에 우리 몸이라는 집을 방거체계가 왜 약해져서 그 범인의 침입을 허용했는지 그 근본적인 환경과 조건을 설명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주로 의지하는 치료법들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한계점이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양방이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인 호르몬의 작용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미녹시딜이나 피나스테리드 같은 양방의 치료제들은 증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큰 한계점 중 하나는 이 치료법들이 완치의 개념이 아닌 평생에 걸친 관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의학 자료들을 보면 약물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머리카락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상의 거센 불길은 잠시 잡고 있지만 그 불씨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넘어 평생에 걸쳐 약물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내 몸이 약물 없이는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외부의 개입 없이도 몸 스스로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할진데 이러한 관리 방식은 우리가 그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 못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은 바로 부작용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호르몬 체계에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 비록 2% 미만의 낮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일부 사용자에게서 성역감퇴나 발기부전과 같은 기능적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중요한 전립선 암 선별 검사 지표인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수치를 인위적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치료 과정 내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며 몸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 때마다 혹시 약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한계점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 치료법들이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증상을 다루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우리 몸이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혈의 불균형이나 허약해진 몸의 바탕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물이 새는 생명의 그릇,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생명의 그릇에 노화,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이 바로 우리 몸의 기와 혈이 부족하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즉 몸의 회복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탈모라는 증상은 이 균열을 통해 생명수가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양방의 접근법은 그릇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부지런히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퍼내는 행위는 분명 효과가 있고 물이 넘쳐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물동이에 구멍이 났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퍼내는 것을 멈추면 물은 다시 차오를 것이고 이 행위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을 퍼내는 데만 집중하는 동안 그릇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약해져 결국 다른 것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퍼내는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단단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그 균열을 메우는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며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보다 근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끝없는 증상관리의 순환에서 벗어나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부엌과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몸소 체득하고 물려준 위대한 지혜의 전환점,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입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귀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심오한 통찰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탈모를 단순히 억제해야 할 증상으로 보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매일의 식사를 통해 내 몸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되찾고 생명의 바탕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기회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근본적인 불균형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상태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로 진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신허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걸러내는 서양 의학의 기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정수인 정을 저장하고 우리 몸의 성장, 발달, 생식 그리고 노화라는 전생애를 주관하는 선천지본, 바로 생명의 뿌리로 여겨집니다. 뼈와 뇌, 그리고 머리카락의 건강은 바로 이 신장의 정기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허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혹은 현대인의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생명의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장의 정기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머리카락과 같은 부차적인 부분까지 에너지를 보낼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가늘어지며 일찍 휘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탈모와 함께 허리 통증, 귀울림, 기력 저하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며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뿌리가 약해졌다는 신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근본 원인은 혈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동의보감에서는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라고 하였습니다. 혈허란 우리 몸의 영양물질인 혈이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질적으로 묽어져 몸 구석구석, 특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두피의 모낭까지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어서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혈이 부족한 몸에서는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고 끝이 갈라지며
결국에는 쉽게 부러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허는 종종 더 큰 범주인 음허증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음적인 요소인 혈과 진액 같은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적인 기운인 열이 제어되지 않고 위로 떠오르는 허열이 발생합니다. 이 불필요한 열이 두피에 쌓이면 땅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모근을 손상시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두피의 가려움증이나 뜨거운 느낌이 바로 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진단의 놀라운 점은 이처럼 탈모라는 증상을 통해 얼굴빛이 창백해지거나 손톱이 휩게 부서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의 다른 신체 증상들까지도 모두 신허나 혈허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탈모의 근본 원인이 신허와 혈허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명확해집니다. 바로 고갈된 신장의 정수를 채우고 부족해진 혈을 보충하여 생명의 그릇을 다시 튼튼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근본 원인인 신허와 혈허를 해결하기 위해 고갈된 신장의 정수를 채우고 부족해진 혈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식 동원이라는 위대한 철학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해진 것을 채우고 약해진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즉 신장의 정수를 보충하는 보신과 우리 몸의 영양물질인 혈을 보충하는 보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억제하거나 감추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생명의 그릇 자체를 다시 튼튼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몸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즉, 외부의 약물에 의존하여 현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여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여정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검은색 음식, 즉 블랙푸드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의학의 바탕을 이루는 오행이론에서 검은색은 겨울과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는 바로 생명의 뿌리이자 수분 대사를 주관하는 신장과 깊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검은색을 띤 음식은 신장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북돋아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적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보물이 바로 검은 콩과 검은 게입니다. 먼저 검은 콩, 특히 서리태나 약콩으로 불리는 쥐눈이 콩은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대과학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왜 옳은지를 분자 단위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80% 이상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 케라틴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 특히 시스테인과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껍질에 가득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외부 오염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두피와 모낭의 섬세한 세포들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검은게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식품으로 불려 간과 신장을 함께 보호하고 혈을 풍부하게 만드는 보혈작용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혈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므로 간을 보하는 것은 곧 혈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 게는 머리카락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과 건강한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건조한 두피에 직접적인 영양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비듬을 방지하고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한 식단이 검은색 음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전반적인 균형을 맞춤으로써 우리 몸의 바탕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마나 미역, 김과 같은 해조류는 우리 한식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정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은 것이지요.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늦어지고 이는 모발의 성장 주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는 흔하게 나타나므로 충분한 요오드 섭취는 탈모 예방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카락을 위한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단백질과 지방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그 결핍이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탈모뿐만 아니라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이 심심할 때 찾는 간식으로는 염분과 설탕이 많은 과자 대신 각종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호두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잣은 예로부터 머리카락을 검고 윤기 있게 만드는 식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몬드나 땅콩 역시 비오틴과 아연, 셀레늄 같은 필수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탁을 신장을 보호하고 혈을 채워주는 지혜로운 음식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약식 동원 철학의 구체적인 실천이자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되찾아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과 혈을 보충하는 여러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니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먹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식동원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 거창하고 복잡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은 아주 작고 수박하며 따뜻한 일상 속 실천에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회복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는 한 끼 식사 앞에서 내 몸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바로 그 한 번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먹는 수동적인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을 먹는 것이 외부의 힘을 빌려 현상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건강을 능동적으로 되찾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내 몸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하게 지은 밥 위에 고소하게 볶은 검은 깨 한 숟가락을 정성껏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늘 먹던 밑반찬에 달콤 짭짤한 검은 콩조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행동 하나는 단순히 몇 가지 영양소를 더 섭취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약하다는 신호를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힘이 될 음식을 보내준다. 라고 응답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건강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기꺼이 가져오는 매우 가치 있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여정은 항상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시작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생명의 그릇에 생긴 균열을 메우고 고갈된 샘에 새로운 물을 채우는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탈모라는 증상을 통해 건강한 머리카락은 결국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에서 비롯된다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식동원의 지혜를 실천하여 내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와 혈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머리카락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삶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작은 다짐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응원이 저희 엄마 아빠 건강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